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동안 조금 쉬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해줬는데 끝판에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는 이제 한 4%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의 뭐 중단 이런 것은 우려되지 않기 때문에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반도체주가 특히 그동안 올해 들어서는 메모리 반도체주로 급등했었는데요. 나머지 장비 업체들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급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지금도 반도체주 그러죠. 그래서 26년도 상반기에는 반도체주와 장비주가 국내 증시를 이끌 거다. 그런데 국내 증시 그렇게 이끕니다.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훨씬 더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자동차 현대 기아의 그 강력한 이제 새로운 포지션 구축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서 미국 증시는 좀 쉬고 있더라도 국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센 편이었고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보시면 나스닥은 0.25, 0.32,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적 1.76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다우존스 산업지 행보를 지금 이번 올해 들어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도 행보하고 있죠. 나스닥은 작년 10월 29일 고점 찍고,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돌파를 강력히 못한 거죠.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빅테크주들이 다시 랠리를 해야만 이게 쭉 갈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이제 차별적인 어떤 종목의 반도체 장비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특정한 섹터 위주로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 보면 올해 들어서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연기준으로 보면 올해 지금 12.9% 정도 이렇게 고점 기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지표는 23년도, 22년도 10월에 저가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작년 4월에 여기 조정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급락해서 받고 무역 분쟁 때 받고 그다음 강력히 올라간 상태에서 아직은 이번에도 가열권이 더 강화되고 추세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반도체주가 주도로 시장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저께 이렇게 보시면 TSMC가 이제 시장에 TSMC를 보시면 ADR로 보겠습니다. ADR은 달러로 표시된 해외 주식장 달러로 표시해서 뉴욕 증시 상장된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TSMC가 지금 이렇게 놀다가 이제 안 가다가 박스권이 있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이 있었죠. 그러다가 올해 1월 2일부터 TSMC도 급등이 들어가서 어제 또 급등하면서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요. 이제부터 며칠 동안 잘 봐야 되는데 거래가 실리고 나서 주가가 쉬더라도 현재 요 박스권을 하회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하회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몰린다는 것이고요. 하회를 하지 않으면 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파는데 새로운 신규 소요가 들어오면 또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SMC가 이제 AI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I 호황은 우리가 거품 이제 AI 거품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AI 거품 논란 때문에 미국 주식 중에 이렇게 오라클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좀 했었고요. 이제 하락은 170달러 멈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메타 플랫폼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안 가고 있었는데 그 AI 거품론을 좀 잠재웠다. TSMC 실적을 보면 그래서 잠재웠기 때문에 이 실적이 매출 순이익 기준으로는 플러스 한 40%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익이 강력히 는 거죠. 그럼 이익은 강력히 늘었는데 만약에 매출액이 뭐 10%나 15% 이렇게 된다면 정선을 줄이고 이익을 늘고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그런데요. 지금은 매출액조차도 20%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 는다는 것은 고성장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20% 늘고 또 순이익도 내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 구조가 마진도 아주 좋으면서 이익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미국이 관세도 15%로 됐고, 그 다음 품목 강세는 미국으로 공장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품목 강세도 또 면제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TSMC는 호재성 재료가 여러 개 반영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을 큰 중요하지 않죠. 박스권을 돌파해서 램 떠서 가고 있고, 거래가 실려서 이게 좀 횡보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지속하면, 전체 반도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SMC의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1분기 1Q26 가이던스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40% YOY 25년 1분기 대비해서 한 40%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 늘면 엄청 성장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주가의 추세가 다시 랠리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사상 최대의 시설 증설을 설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82조, 우리나라 돈은 한 82조 원 되는데 이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년 걸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고성장을 설비 투자해서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AI 수요는 강력하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가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게 되면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이 매출 가이던스가 안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그럼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TSMC도. 그 메모리의 공급 부족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훨씬 좋은 거잖아요.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려도 되고요. 시설 증설한 게 그대로 나오더라도 마진을 확보하면서 가격도 올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엔비디아처럼.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부족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내 주식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앞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월봉은 계속 올라가지만 연봉 기준으로 작년에 126% 오르고 지금 현재 20% 올랐습니다. 그 작년에 120% 올랐으니까 올해 이게 이제 심리적인로 보면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100% 이상 올릴 때 그 다음에 바로 업황이 나빠지면 바로 빠지지만 업황이 계속 2년 이상 이어지면 최소 50% 오릅니다. 이게 오른 5, 60%. 그럼 여기서 5, 60% 올라야 되니까 이 주가가 120에서 50% 오르면 60이니까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그러니까 17만 18만 원 기본적으로 가야 돼. 이게 올해도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126%. 그럼 올해 한 11월까지 한 20만 원대는 25만 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7년도가 아니라 28년도에도 이 메모리가 공급 가행이 돼서 메모리 값이 반타작되고 그럴 거로 예상이 되면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올해 정도 고점 찍고. 그런데 과거에 제가 21년도 봄에, 20년도 겨울하고 봄에 12월하고 이럴 때 20년 12월, 21년 1월 달에 막 사상 고점 갈 때 제가 반도체는 안 된다,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메모리 값이 반타작 될 거다. 23년도. 근데 23년도 정말 반타작 됐습니다. 그것은 IT 수요가, 코로나 때 IT 수요가 일시적이고 계속 수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잠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집콕을 하면서 방콕을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AI 혁명 시대 수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도 강력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블랙록 실적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블랙록은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요. 블랙록이 아이쉐어즈 ETF 플랫폼 자회사가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블랙록에서 있는 아이쉐어 ETF 플랫폼에서 자금이 1,810억 달러가 유입됐거든요. 블랙록에 그 자금은 유입된 게 한 3,420억 달러 중에 54%가 AI 관련된 거랑 반도체 관련된 거랑 ETF로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 얘기는 자금 유입의 절반이 반도체 AI라는 거죠. 그럼 반도체 AI 관련된 수혜주들은 ETF 자금이 유입되면 당연히 기초자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중대로 그러면 이쪽은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까지 겹치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것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방 빠질 것 같지만 지대로 빠지지 않는 거죠. 즉 견조한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이크론도 올라가다 좀 쉬고 있지만 그렇다 추세는 문제가 없이 된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쉬었다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는 지금 랠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보시면, 지금 에너지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비스트라 에너지가, 메타와 계약을 하고도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20년 더 보고 있으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한 23년부터 10배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혜를 받았지만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주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 지금은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내일이 오늘 저녁이 미국의 개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중소형주는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블론스 에너지는 제가 하반기 유망주인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유망진 서버로부터 인투디도 추세가 괜찮고요. 블루원스 에너지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고성장 섹터들은 오늘 저녁에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잠깐 조정받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국 반도체와 이 고성장 섹터에 관련된 AI 수요가 이어지는 관련된 주식들은 눌림목에서 비중 확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좋은 섹터 그리고 고성장 섹터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